여러분, 혹시 냉장고 안에 사랑이 들어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냉장고 속엔 반찬만 있을까요? 그 안엔 한 어머니의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냉장고 속 비밀, 그 안에 담긴 눈물과 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밥 한 숟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사연 함께 만나보세요.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스쳤다. 싱크대 위엔 막 삶은 시금치와 멸치볶음이 놓여 있었다. 내가 만든 음식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지만 이젠 그 냄새가 누군가에겐 불편한 냄새가 되어버렸다.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찡그렸다. 어머니, 또 반찬하셨어요? 요즘 이런 거 안 먹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런 건 짜고 기름지고 건강에도 안 좋아요. 냉장고 냄새만 심해져요. 그녀의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다. 한때는 어머니 음식이 최고예요라며 웃던 아이였다. 결혼 전엔 내 된장찌개 맛을 칭찬하던 그 며느리가 이젠 나를 낡은 입맛이라 부른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내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음식 냄새가 스며든 내 앞치마가 그렇게 낡아 보일까? 내가 평생 만든 반찬들이 그렇게 쓸모없는 게 되었을까? 식탁 위엔 여전히 따뜻한 반찬들이 올려져 있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젓가락도 들지 않았다. 이거 그냥 제가 치울게요. 그녀는 반찬통을 들고 냉장고를 열었다. 그 순간 나는 손을 뻗었지만 멈췄다. 뚜껑이 열리고 내 정성이 담긴 멸치볶음이 쓰레기 봉투 속으로 떨어졌다. 바삭한 소리가 났다. 그건 멸치가 부서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어머니, 이제 이런 거 안 만드셔도 돼요. 저희는 간단히 샐러드 먹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요즘은 그런 게 좋지.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몰래 부엌으로 나가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내 손맛이 사라진 냉장고, 그 안엔 차가운 공기만 남아 있었다. 나는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으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음식은 버리지 말아야 하는 건데. 그 말은 내 입에서 흘러나왔지만 내 마음을 향한 위로였다. 그 다음 날도 나는 새벽에 일어났다. 습관처럼 반찬을 만들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다. 멸치볶음, 고추장 무침, 감자조림. 나는 그걸 조용히 반찬통에 담았다. 누구를 위해서인지 이제는 나도 모른다. 그냥 손이 외워버린 인생이니까. 아들이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다. 엄마, 또 하세요? 며느리 또 뭐라 해요? 그래도 먹을 건 있어야지. 혹시 손주들이 오면 먹을지도 모르잖아. 그 말에 아들은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는 참 아직도 애들 걱정만 하시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고추장을 닦으며 말했다. 먹는 거 하나라도 따뜻해야지. 그게 사람이 사는 맛 아니겠니? 그날 저녁 며느리가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어머니, 또 넣으셨네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미소를 지었다. 그래, 미안하다. 그녀는 반찬통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쓰레기 봉투를 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반찬이 봉투 속으로 떨어질 때마다 내 가슴이 함께 쏟아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냉장고 좀 비워야겠어요. 공간이 없어요. 나는 천천히 부엌 문을 나섰다. 뒤에서 들려오는 봉투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2시 부엌 불을 켰다.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빈 칸 사이에 내 손이 멈췄다.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반찬통을 하나 밀어 넣었다. 그 안엔 반찬 대신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 냉장고가 너희에게 남길 게 있다면 그건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편지를 넣고 문을 닫았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이제부터 이 냉장고는 나의 일기장이 될 것이다. 버려져도 또 만들어도 나는 오늘처럼 살아갈 것이다. 누군가 기억하지 않아도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닮았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아무도 모르게 냉장고를 채웠다. 누구를 위한 게 아닌 내 자신을 위해서였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그 안을 채워 넣었다. 그리고 며느리의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다. 어머니, 냉장고 냄새 때문에 음식이 상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나는 웃었다. 그래, 알겠어. 그러나 냉장고를 닫으며 속삭였다. 이 냄새가 사라지면 나도 함께 사라지겠지. 그 말이 그렇게 슬플 줄은 그때 몰랐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손주들이 오랜만에 놀러 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부엌이 분주했다. 나는 전을 부치고 미역국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집안에 오랜만에 따뜻한 냄새가 돌았다. 어머니, 또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손주들이 좋아하잖아. 전이랑 잡채는 늘 잘 먹더라. 요즘 애들 그런 거 안 먹어요. 치즈 떡볶이나 피자를 시켜야지. 그녀는 말끝을 짧게 끊으며 휴대폰으로 배달앱을 켰다. 나는 말없이 국을 끓이던 손을 멈췄다. 그래도 한 입쯤은 먹겠지. 그 마음 하나로 식탁에 밥을 차렸다. 곧 손주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머니, 밝게 인사하는 손주들의 목소리에 얼굴이 환해졌다. 나는 얼른 손을 닦고 아이들을 안아 올렸다. 우리 손주들 왔구나. 배고프지? 할머니가 전이랑 미역국 해놨어. 큰 손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 이거 이상해. 국이랑 밥 싫어. 순간 며느리가 손주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냥 할머니가 예전에 하시던 거야. 먹지 말고 조금 있다 피자 오면 그거 먹자. 그 말이 내 귀에 박혔다. 나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았다. 괜찮다. 나중에 먹어.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가슴은 울고 있었다. 식탁 위에 전이 식어갔다. 미역국의 김도 사라졌다. 아들은 어색한 얼굴로 분위기를 살리려 애썼다. 엄마 음식이 다 정성인데 애들도 좀 먹여봐. 요즘 입맛이 달라서 그래요. 엄마도 이해하시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내 자리는 냉장고 안뿐이구나. 손주들이 피자를 먹으며 웃을 때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식탁에 남은 전 한 조각을 들고 반찬통에 다시 담았다. 그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할머니가 한 음식 맛이 없어. 난 먹기 싫어. 왜 맨날 저런 거 해? 쉿, 그냥 신경 쓰지 마. 며느리의 말이었다. 내 손끝이 떨렸다. 그릇을 닦으려던 행주가 축 늘어졌다. 나는 조용히 물을 틀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소리가 마음을 덮었다. 그래, 이제 아이들까지 내 음식을 싫어하네. 그날 밤 아들은 퇴근 후 혼자 부엌으로 왔다. 엄마 미안해요. 애들이 아직 철이 없어요. 괜찮다. 나도 예전엔 내 어머니 음식이 짰다고 투덜거렸어. 그래도 엄마 음식은 늘 최고예요. 아들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무력감이 있었다. 나는 그의 등을 두드렸다. 넌 참 착하다. 엄마. 다만 내가 점점 투명해지는 게 느껴져서 그렇지.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밤이 깊었다. 부엌 불을 끄려다 나는 다시 냉장고를 열었다. 문틈에서 냉기가 새어나왔다. 빈 칸 사이에 반찬통 몇 개가 남아 있었다. 그래, 내 음식은 남아도 되지. 나는 한숨을 내쉬며 반찬통을 다시 채웠다. 멸치볶음, 나물무침, 김장김치 한 통. 누구도 손대지 않는 음식들. 그걸 보관하는 냉장고가 이젠 내 유일한 대화 상대 같았다. 며칠 뒤였다. 손주들의 생일 파티가 있었다. 나는 케이크와 함께 손수 만든 미역국을 들고 갔다. 문을 열자 풍선과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할머니 왔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내 손으로 향했다. 며느리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또 미역국이요? 저희는 이미 시켰어요. 호텔식으로요. 그녀의 말 뒤에 웃음소리가 섞였다. 그래도 내 손주 생일인데 할머니가 끓인 거 한 숟갈은 먹어야지. 나는 그렇게 말하며 냄비 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아이는 말했다. 이거 안 먹을래. 순간 며느리의 손이 냄비 뚜껑을 덮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애들 입맛이 좀 예민해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식탁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웃음소리와 음악이 가득한 방에서 나만 조용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건 식탁 위에 커다란 피자 상자였다. 그 위엔 손주 이름이 적혀 있었다. 생일 축하해.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다. 할머니는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것도 조심스러워졌구나. 행사가 끝난 뒤 모두 사진을 찍었다. 나는 구석에서 서 있었다. 어머니, 좀 가운데로 오세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한 걸음 나섰지만 아이가 말했다. 엄마 옆이 좋아. 순간 공기가 멈췄다. 나는 웃으며 자리를 비켜줬다. 그래, 거기가 더 좋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양손에 들린 냄비가 유난히 무거웠다. 차가운 미역국이 손목에 닿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내 음식이 이렇게까지 버림받을 줄이야.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여전히 내가 만든 반찬들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냄비를 넣었다. 이제 여기가 내 자리다. 그 말과 함께 냉장고 문을 닫았다. 문 사이로 바람이 새어나왔다. 그 차가운 바람이 내 마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냉장고에 음식을 채우며 다짐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오겠지.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나는 혼자 이 냉장고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그 냉장고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내 작은 비밀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이 먼저 움직였다. 새벽 5시면 자동처럼 부엌 불을 켰다. 세상은 아직 어둡고 조용했지만 부엌 안은 늘 따뜻했다. 또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이젠 습관이지 뭐. 나는 웃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도 좀 쉬세요. 괜찮다. 사람은 손이 멈추면 마음도 식는 법이야.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었다. 나는 다시 칼을 잡았다. 물을 썰고 다시마를 씻고 된장을 풀었다. 국물이 끓는 소리가 내 심장을 대신 뛰게 했다. 누군가 먹지 않아도 좋았다. 그냥 만들어야 했다. 그래야 내가 나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며느리는 여전히 냉장고를 열며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니, 음식 좀 줄이세요. 상해서 버리기 아까워요. 그래, 알겠다. 그 말 한마디 뒤로 나는 조용히 그녀가 없는 시간만 골라 냉장고를 채웠다. 그 안은 점점 나만의 공간이 되어갔다. 첫째 칸엔 김치, 둘째 칸엔 장조림, 맨 아래엔 메모를 넣었다. 이건 손주가 좋아하던 간장계란장. 누군가 언젠가 꺼내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내 손끝을 움직였다. 며칠 뒤 며느리가 집을 비웠을 때 나는 반찬통을 정리했다. 뚜껑마다 이름을 적었다. 첫째, 둘째, 아들, 그리고 나. 마지막 통엔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그냥 종이 한 장을 접어 넣었다. 사람의 마음은 음식처럼 오래 두면 상한다. 그래서 나는 매일 새로 만든다. 그 문장을 쓰며 손이 떨렸다. 나는 냉장고를 닫으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또 뭐 하세요? 그냥 정리 좀 했다. 냉장고가 음식보다 쪽지가 더 많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내 일기장이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냉장고 문을 세게 닫았다. 그 소리가 마치 내 가슴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울렸다. 밤이 되자 나는 다시 부엌으로 갔다. 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래도 내 손맛은 아직 살아있네. 조용히 반찬통 하나를 열었다. 간장 냄새가 퍼졌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어릴 적 남편이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던 그 맛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냉장고를 친구처럼 대했다. 말을 걸고 위로받았다. 누군가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냉장고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줬다. 그 다음 날 며느리는 손에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다. 어머니, 반찬 냄새가 너무 심해요. 음식 좀 치워야겠어요. 그녀는 장갑을 끼고 반찬통을 꺼냈다. 나는 그걸 막지 않았다. 그저 지켜봤다. 그녀가 던지는 소리, 봉투가 구겨지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내 심장 위로 떨어졌다. 이젠 냉장고도 숨을 못 쉬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마지막 통을 버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다시 부엌으로 나왔다. 그리고 냉장고를 닦았다. 빈칸에 손을 대니 차가운 공기가 손끝을 스쳤다. 괜찮다. 아직 자리가 많구나. 나는 다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번엔 조금 달랐다. 음식보다 편지를 더 많이 넣었다.
너희가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언젠가 이 음식들이 그리워질 날이 오겠지. 날짜를 적고 통을 닫았다. 며느리가 그걸 버려도 상관없었다. 그건 내 흔적이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서 냉장고는 내 삶의 기록이 되었다. 누군가 일기를 쓰듯 나는 음식을 만들었다. 재료마다 추억이 담겼고 냄새마다 그리움이 섞였다. 며느리가 그걸 몰라도 괜찮았다. 나는 내 방식으로 사랑을 남기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요즘 냉장고가 왜 이렇게 꽉 찼어요? 사람 마음도 이렇게 꽉 차면 숨을 못 쉬거든. 엄마, 그러니까 음식이라도 넣어놔야 숨통이 트이지.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가끔 냉장고 문을 살짝 열었다 닫았다. 그게 인사 같았다. 나는 그걸 보고 미소 지었다. 그래, 냉장고도 사람처럼 누가 문을 열어줘야 살아. 그날 새벽 나는 마지막 반찬통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그 대신 남편 사진을 접어 넣었다. 여보, 나도 이제 곧 갈 준비를 해야겠지. 냉장고 문을 닫는 순간 그 문틈 사이로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도 이 냉장고만큼은 내 마음을 기억해 주겠지. 그날은 유난히 몸이 무거웠다.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손끝이 저렸다.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괜찮다. 조금만 쉬면 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눈앞이 흐릿해지고 숨이 가빠왔다. 문득 냉장고 쪽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곳엔 내가 마지막으로 만든 반찬들이 있었다. 그래,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그 말을 끝으로 내 몸이 천천히 옆으로 기울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 엄마, 어디 계세요? 대답이 없었다. 방문을 열자 나는 조용히 쓰러져 있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의료진에게 물었다. 심한 피로와 영양실조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그녀는 죄송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반찬을 많이 하셨음에도 본인은 드시지 않았던 이유. 어머니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을지 간과한 채 자신의 철없는 행동, 버릇없는 말투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흘렀다. 며칠 동안 나는 깨어나지 못했다. 그 사이 며느리는 집을 오가며 정리를 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데 냉장고라도 정리해야겠다. 그녀는 장갑을 끼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문틈 사이로 오래된 반찬통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뚜껑마다 글씨가 쓰여 있었다. 첫째, 둘째, 아들 나.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뭐야? 하나씩 꺼내며 뚜껑을 열었다. 안엔 음식이 아니라 편지와 종이 봉투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첫째 손주 대학 등록금. 그녀는 놀란 눈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통장 한 권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내 손주는 뭐든 스스로 해낼 거야. 하지만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두 번째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둘째 손주 결혼자금. 그녀는 손끝이 떨렸다.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그때 이 통장을 써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 금색 종이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 너를 위한 마지막 선물. 그녀의 손이 멈췄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눈물이 났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며느라, 나의 음식을 버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미워하지 않았다. 너도 나처럼 가족을 위해 살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사람의 정은 냉장고 속 음식처럼 금방 식는 게 아니란다. 그건 마음이 닿을 때 다시 따뜻해지는 거야. 이 돈은 내가 힘들 때 쓰렴. 나는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 대신 너희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자랐으면 좋겠구나. 내 음식이 너희 삶의 양식이 되길 바랐단다.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눈물이 떨어졌다. 손끝이 젖고 글씨가 번졌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붙잡고 울었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반찬통들을 꺼내 하나씩 닦았다. 김치통, 장조림, 오이 무침. 그 안엔 모두 메모가 있었다. 사랑은 손맛에서 시작된다. 버려도 괜찮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 음식이 사라져도 내 마음은 남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눈물과 김치 국물이 섞여 바닥이 젖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때 아들이 병원에서 전화를 걸었다. 지금 병실로 와. 엄마가 깨어나셨어. 그녀는 눈물을 닦고 급히 뛰어나갔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니, 많이 울었구나. 냉장고 봤어요. 죄송해요. 나는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그 말에 그녀는 울음이 터졌다. 그걸 왜 숨기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힘겹게 웃었다. 숨긴 게 아니라 기다린 거야. 내가 알아볼 때까지.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음식, 이제 다시 먹고 싶어요.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일 냉장고에 반찬 하나만 더 넣자꾸나.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병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달빛이 흰 커튼 위로 스며들었다. 그래, 이제 이 냉장고는 나의 이야기를 전했구나. 그로부터 한 달 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다. 부엌 문을 여는 순간 낯선 냄새가 났다. 달콤한 간장 냄새와 부드러운 미역국 향기. 이건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식탁 위엔 며느리가 만든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제가 만들었어요. 맛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다. 그래, 냄새가 참 좋구나. 이제 저도 알겠어요. 음식은 입맛보다 마음맛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손등엔 작은 화상 자국이 보였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았다. 그 자국 괜찮니? 괜찮아요. 어머니가 평생 이 손으로 우리를 위해 음식을 만드셨는데 저도 그걸 이제야 해보네요. 그녀의 말에 내 눈가가 젖었다. 손주들이 방에서 뛰어나왔다.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 음식 먹을래. 나는 놀라서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래, 진짜 먹을 거야? 응.
엄마가 할머니처럼 만들었대. 아이들은 젓가락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미역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이 맛 내가 정말 만든 거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남긴 레시피 노트를 냉장고 밑 서랍에서 찾았어요. 거기엔 간은 짜지 말고 마음은 짭짤하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웃었다. 그게 내 인생의 비밀 양념이었지. 모두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오랜만에 들리는 젓가락 소리,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식사를 마친 후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정갈한 통조림 3개가 놓여 있었다. 이건 뭐니? 어머니가 남긴 자리예요. 이건 비워둘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로요. 그녀의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래, 냉장고가 참 따뜻하구나. 며느리는 조용히 내 곁에 앉았다. 어머니, 제가 많이 미안했어요. 버린 반찬통들, 그게 다 어머니 마음인 줄 몰랐어요. 괜찮다. 사람은 몰라야 배우는 법이야. 이제는 버리지 않을게요. 음식이든 마음이든. 나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이제 내가 내 이야기를 이어가면 된다. 그날 밤 나는 불을 끄기 전 냉장고 앞에 섰다. 문 위에 붙은 작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사람의 사랑은 온도로 남는다. 그 문장을 쓴 사람은 며느리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이 냉장고는 우리 둘의 마음이구나.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던 집 냄새가 다시 돌아왔어요. 창밖에 달빛이 내리비쳤다. 그 빛이 마치 오래된 반찬통처럼 은은하게 번졌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나보다 먼저 부엌에 나와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끓인 된장찌개예요. 뚜껑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퍼졌다. 그 냄새 속엔 내 청춘, 내 시간, 내 사랑이 녹아 있었다. 참 따뜻하구나. 그래, 바로 이 냄새였지.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냄새가 나면 어머니의 마음이 보여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냄새는 기억이니까. 그날 밤 나는 냉장고 문을 살짝 열었다. 안에는 비워둔 통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 작은 쪽지를 넣었다. 이 냄비가 비워질 때마다 마음을 채워라. 그게 사랑이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불빛이 꺼진 부엌 냉장고에 작은 불만이 깜빡였다. 마치 나에게 인사하듯 따뜻한 빛이었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 정말 괜찮다. 시간이 흘러 봄이 오고 손주들이 자랐다. 그들은 여전히 그 냄새를 기억했다. 할머니 집 냄새가 나요. 그 말에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사랑의 냄새란다. 냉장고 문이 다시 열렸다. 그 안엔 세대의 온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엔 여전히 내 손글씨가 붙어 있었다. 내 음식이 너희 삶의 양식이 되길 바랐단다. 그 문구가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건 끝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 여러분, 냄새는 사라져도 마음의 온도는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어머니의 냉장고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도 누군가의 사랑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냉장고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감동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금빛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